서울의 한 고요한 밤, 종로구의 좁은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옥에서 애달픈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8월의 더운 공기 속에서도 집안은 으스스한 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방 한편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10달 만에 세상의 빛을 보고 떠난 김민아의 사진이었다. 우리 민하야. 27세의 젊은 엄마 박지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기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엄마의 손가락을 꼭 붙잡던 작은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옆에서 32세의 아빠 김준호는 떨리는 어깨를 애써 진정시키려 했다. 유망한 IT 회사의 개발자로 안정된 직장에 다니던 그였지만 지금은 무력한 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니? 지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와 웃으며 놀던 아이가 오늘은 차가운 영정 속에 있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이 가슴 아픈 광경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미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봐온 이웃이었다. 수많은 생과 사를 목격했지만 이렇게 어린 생명이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고. 저 강보에 쌓인 아기가 얼마나 예뻤던지. 김 할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지난주만 해도 우리 집에 와서 놀았는데 어쩜 이런 일이. 밤이 깊어가고 장례식이 시작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돌아갔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이 남아있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스님의 독경 소리와 가족들의 한숨만이 들려왔다. 구석에 앉아있던 지현의 언니 박미영은 붉어진 눈으로 동생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학과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그녀는 미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지금은 의혹을 제기할 때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지현이 마지막으로 아기의 손을 쓰다듬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주 미세하지만 마치 작은 손가락이 움직인 듯한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착각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준호 오빠, 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 미나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아. 준호는 재빨리 아내 곁으로 다가갔다. 여보, 진정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 미나의 피부가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미영아, 빨리 와서 봐줘. 지현은 언니를 불렀다. 미영이 다가와 아이의 손을 살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그녀의 눈이 순간 놀라움으로 커졌다. 119에 전화해. 그녀가 외쳤다. 미나가 살아있어. 체온이 있고 아주 미세한 맥박도 느껴져. 순간 방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옆집 이웃인 박사는 급히 오토바이를 가지러 갔고 준호의 동생이자 약사인 김태현은 근처 병원을 찾아 뛰쳐나갔다. 진정하세요. 모두 미영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지금은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그 짧은 순간이 지현과 준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아기를 지켜보았다. 혹시라도 이 기적 같은 순간이 사라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미영은 계속해서 미나의 상태를 체크하며 기도했다. 맥박이 아직 있어요. 아주 약하지만 규칙적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세요. 가슴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지만 확실히 있어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 소리를 기다렸다. 온 동네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한밤중의 고요를 깨뜨리는 그 소리에 온 동네가 깨어났다. 빨간 불빛이 오래된 한옥을 비추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을 만들어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와 미나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 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미나는 즉시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으로 향했다.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가 계속되었고 병원에서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 중이었다. 지현과 준호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며 구급차에 함께 올랐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즉시 미나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지현과 준호는 딸과 떨어지기 싫었지만 의료진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기실에서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중환자실 책임자인 김 교수가 나왔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 숨을 죽였다. 좋은 소식은 미나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생체 징후가 안정되었고 비록 약하지만 회복 중입니다. 지현과 준호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 사람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곧이어 교수의 다음 말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쁜 소식은 미나는 사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순간 대기실은 얼어붙었다. 의료진의 판단 착오로 인해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가족들은 경악했다. 만약 그날 밤 미나의 작은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질병이 아닌 의료과실로 인해 영원히 떠날 뻔했다.